예전에는 우리가 알트코인에서 폭발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비트코인에서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오다가 그쪽으로의 전략도 살짝 힌트를 주시기도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늘 패턴은 비트코인이 오르다가 이제 미친 듯이 오르는 구간이 한번 나오잖아요. 네. 그때 이제 알트코인은 더 많이 오른다라는 거였거든요. 그게. 근데 이제 지금 비트코인 흐름을 보면은 버블이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미래화폐가 이 금이 연동이 될지 비트코인이 연동이 될지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면 두 개 다 사는 거죠. 두 개,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맞을 테니까. 비트코인 이야기 좀 더 해볼까 봐요. 아직은 좀 미진하죠. 왜냐면 그 2억도 안 갔으니까 아직. 이렇게 좀 질문 드릴게요. 예. 1월에 생각했던 가격대에서 목표 네. 가격에서 변화가 예. 있으신가요? 그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때는 3, 5억이라고 했죠, 제가 아마. 예, 맞아요. 그거는 많이 지금 한참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사실 뭐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는 10년 100만 불이거든요, 네, 사실은. 2억. 그죠. 2억은 아마 올해 얘기했잖아. 예. 근데 10년 100만 불 사실 뭐 안 갈 이유가 이제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기정사실이 가는 거고. 네, 그죠. 그거는 그냥 가는 거고. 올해 2억까지 그래도 갈 것 같네요, 네, 그래도. 아, 올해가 2억? 예, 3억 못 갈 것 같아요, 이제. 지금 2배 돼야 되니까. 예. 그러면 그 사이클이 비트코인에 있잖아요. 네네. 비트코인을 그러면 내년까지 가져가는 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내년에 다 무조건 다 팔려고 했거든요. 네. 4년 한번 망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반반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 사실 24년 초에 그 ETF가 나온 후부터 그 시장의 캐릭터가 완전 변했더라고요. 보니까. 약간 주식시장, 미국 시장과 차트가 비슷하기도 하지 않나요? 예, 맞아요. 그 특히 이제 코로나 후부터 나스닥과의 상관성이 이제 0.6 정도까지 이제 올라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추 비슷하게 간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시장의 캐릭터를 좀 이제 봐도 일단 새로운 공급량이 있기는 한데 그 마이크로 스트라테지라는 한 기업이 사들이는 많이 사요. 금액이 네. 그보다 훨씬 많아요. 이제 그렇고 이제 미국에서 그 이제 국가 자산, 그러니까 국가 비축 자산으로 한다라고 하니까 딴 나라들도 그거를 하겠다고 나오는 나라들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이란 자산이 이제 정치적 스펙트럼으로 보면은 우와 극우와 맞는 자산이거든요. 네. 보면은 근데 이제 그 트럼프는 이제 누가 봐도 우나 극우 그 언저리 이제 그 정치인이고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데를 봐도 지금 사실 이제 극우 정당들이 거의 다 1위나 2위예요 지금. 네. 그래서 이번에 폴란드에도 이제 한 명 당선이 되셔가지고 그분도 이제 비트코인 뭐 비축 자산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영국 총리가 유력하신 그 극우 후보도 이번에 직접 미국에 오셔가지고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내가 총리가 되면은 그 비트코인 비축 자산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그럼 해주셨어요. 비트코인 네. 그렇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미국이랑 유럽 이게 사실 이제 가장 이제 주도권이 있는 국가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거를 시도할 가능성이 꽤 높은 거죠, 사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달러가 점점 이제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화폐가 신뢰를 잃으면은 결국은 언젠가는 이게 경화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경화의 노릇을 해준 거는 5천 년 동안 금이었는데 지금은 비트코인이라는 경쟁자가 나온 거죠. 그래서 미래의 경화가 금이 될지 비트코인이 될지 둘 다가 될지 지금 좀 클리어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국가들 차원에서도 이거를 긁어 모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뭐 그 화폐 협상이 일어난다 하면은 결국은 금과 비트코인을 가진 국가들이 그 룰을 주도할 거니까요. 그럼 조금 더 길게 봐도 되는 건가요? 이 흐름 자체를? 그렇죠. 이제 이 흐름은 변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미래화폐가 이 금이 연동이 될지 비트코인이 연동이 될지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면 두 개 다 사는 거죠.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맞을 테니까.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고 반반으로 하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반반으로 하는 게 좋다. 예.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네, 맞습니다. 비슷한? 맞습니다.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예. 그 이간지표님, 아, 네네네. 예. 아, 그분. 네네. 예. 그분의 동향과 함께 네. 그때 그 연초에 잘 간다 해가지고 이게 흔히 말하는 몰빵이라고 예. 하죠. 집을 팔아. 예, 뭐 예.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의 동향도 한번.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 대선 언저리에 그 코인이 많이 올라갔을 때 심지어 흑자 전환을 하셨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분을 졸업시키는 만에 지금 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지금 이제 비트코인은 또 철저히 피하시고 이제 알트코인은 엄청 들어갔다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분과 네. 반대로 해야 되는 게 인간지표였습니다. 그러면 알트코인 아직 들어가지 말고 비트코인이라는 결과. 그러니까 심지어 가족한테로 돈을 빌렸거든요, 이 사람이. 많이 빌리셨잖아요. 그럼 비트코인을 더 살 때
인가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제 이 알트코인이라는 거는 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장기적으로 무조건 쓰레기거든요, 이게 사실. 네, 왜냐면 사실 쓸모가 없잖아요 이게. 제가 이제 길거리에 가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솔라나가 뭐 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하면은 그 답변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거의. 네, 1000명 중에 2명밖에 안 될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 솔라나라는 게 이제 무엇을 하는가 물어보면은. 근데 이게 솔라나는 기본적으로 알트코인 중에서 지금 가장 유망한 코인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ETF는 투자용으로 쓰는 거고, 네. 저는 당연히 솔라나, 리플 뭐 다 나올 거라고 봐요 이제 ETF가. 네. 심지어 이제 뭐 코인 시장 ETF 나올 거라고 저는 보는데 사실 뭐 근데 ETF가 나온다는 건 대단한 거는 아니잖아요 사실. 뭐 거의 모든 자산에 ETF가 이미 다 있는데 근데 저한테 중요한 건 그거죠. 그러니까 일반인한테 이거 뭐 하는 건지 아니 하면 응? 할 거거든요. A자가 뭐 하는 건지 아니 하면 응? 할 거거든요. 맞아요. 모든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코인을 직접 사고 판 사람도 몰라요. 저도 잘 모르거든요. 솔라나가 뭐 하는지. 어려워요, 구조적으로. 어려워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킬러 앱이 지금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킬러 앱이 나오려면 요즘 이제 뭐 그 정부에서 하는 뭐 STO라든지 뭐 그 디지털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게 실제로 현실화가 되면 킬러 앱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제 눈에 지금 보이지 않거든요. 그게. 예전에는 우리가 알트코인에서 폭발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비트코인에서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오다가 그쪽으로의 전략도 살짝 힌트를 주시기도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늘 패턴은 비트코인이 오르다가 이제 미친 듯이 오르는 구간이 한번 나오잖아요. 네. 그때 이제 알트코인은 더 많이 오른다라는 거였거든요. 그게. 근데 이제 지금 비트코인 흐름을 보면은 버블이 전혀 없어요. 보면은 이제 그 비트코인이 과열이 되어 있는가, 지금 이제 폭등하고 있는가 이런 게 보이는데 그런 게 지금 전혀 안 보여요. 그 단기 지표들도 보면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관심 별로 없고요. 네. 그리고 단기 보유자 비율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뭐 펀딩 피라든지 김치 프리미엄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이게 단기 과열되어 있다고 보이는데 전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알트코인이 오르려면요, 네. 이제 비트코인에 이제 개인 투자자까지 같이 과열이 붙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쭉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좀 어느 정도 좀 기관화가 돼 있어가지고 네. 좀 완만하게 계속 오르는 것 같아요 보면 이게.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폭발이 4분기에 오느냐 마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데 저는 그것도 좀 반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의 사이클에서는 굳이 알트코인까지 안 해도 괜찮다?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미래가 있고 알트코인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알트코인의 난이도가 이제 뭐냐 하면은 장기적으로 미래가 없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해야 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트레이딩을 진짜 못해요. 사고 파는 거를. 이게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트레이딩 해가지고 과거에 그렇게 영광을 누린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비트코인을 가져가지고 쭉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내가 자신 있다, 나 그 주식으로 많이 벌어봤어 하면 알트코인 도전하는 거 좋죠 사실은. 예. 근데 오늘 이번에가 유난히 반반 코멘트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작가님. 그만큼 이번이 가장 좀 까다롭고 어렵고 예외인 상황이 올해장일까요? 좋긴 하지만. 반반이 그 알트코인 나왔고 비트코인과 금은 둘 다 무조건 좋은데 어떤 놈이 예를 들면 30% 어떤 놈이 60% 올지 모르니까 둘 다 사가 이거죠. 그러니까 그 둘은 전 좋게 봐요 그냥. 예. 둘은 그거는 다 반반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한국, 미국 주식도 뭐 사실 둘 다 좋은데 그것도 내년까지는. 근데 이제 그래도 한국이 일단 더 좋다고 보기는 해요. 일단 이제 민주당 쪽에서 돈을 많이 풀 것이고 상법 개정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한번 이제 쭉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미국 주식 너무 비싸니까. 그러면 2030년 전에 주식시장은 한번 흐름이 무너질 수 있고 뭐 기정사실이다. 네, 네, 그죠. 네. 그래서 비트코인, 금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2030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이 2025년. 5년. 예. 그리고 아직 기회가 많이 남아있는 하반기. 좀 희망 섞인 이야기를 항상 좀 정리해서 드리고 싶은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안 말했네. 예. 예. 은하고 금하고 투자에 대해서 결이 좀 달라요? 일단 그 쉽게 말하면 금이 비트코인이고 은이 알트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비유로 들은 건데, 네네. 근데 이제 알트코인이 쓰레기인데 은은 절대로 쓰레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은은 실제로 많이 쓰여요. 맞아요. 저도 다 은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한 절반이고요. 그리고 산업에서 엄청나게 많이 쓰여요. 이게 이제 은이 쓰이는 산업이 한 몇십 년 전, 그러니까 10, 20년만 해도 안 핫했어요. 카메라 뭐 이런 데 쓰였거든요. 네. 근데 그거 사라졌잖아요. 근데 요즘은 태양광에 쓰고 있고 2차 전지, GPU, 데이터 센터, 뭐 그리고 심지어 원전 같은 데도 은이 다 필요하거든요. 이게 왜냐면 그 전기를 이제 그 연결하는 거 그게 제일 빨라요. 근데 사람들이 구리를 쓰는 이유는 구리가 훨씬 더 싸기 때문에. 근데 은이 사실 훨씬 더 좋거든요. 네네. 근데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안 핫한 산업에서 많이 쓰였어요 은이. 근데 지금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수요는 계속 늘고 있는데 공급이 못 따라와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금과 은을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금 은 비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금 1kg 가지고 내가 은 몇 킬로를 살 수 있냐 그건데, 과거에서는 그게 옛날 계속 15대 1이었어요. 그게 네. 쭉 가다가 이제 20세기 그 후반 넘어와가지고 그게 한 40에서 60까지 늘어났거든요. 지금 90이에요. 그러니까 금 1kg를 가지고 은 90kg를 살 수 있어요 지금.
근데 생산량은요 로마 시대부터 계속 7대1, 8대1이에요. 은의 생산량이 금의 7배에서 8배예요.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네. 근데 제가 생각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생산량은 8배밖에 안 되는데 네. 왜 가격은 금이 90배냐, 뭐 이거죠. 네. 네. 그래서 그게 상당히 의문이고, 그래서 저는 금 대비 은이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물 자산으로 이제 자산이 넘어올, 그러니까 돈이 넘어올 때 금보다는 은이 오를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죠. 실제로 70년대도 그렇고 2000년대에도 실물 자산이 많이 급등할 때 은이 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예. 그리고 은은 아시다시피 지금 사람들 관심이 아무도 없잖아요. 이제 관심을 저희부터 가지면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다른데 말 안 하고 저희부터 사요. 1970년대 은이 1불에서 50불까지 간 적이 있어요. 1불에서 50불이 50배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50불 언저리, 70년대 말에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은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일단 그때 달러가 붕괴가 됐거든요. 1971년에 그 브레튼 우즈 체제가 꺼지면서 야 우리 이제 달러를 금으로 안 바꿔줘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돈이 필요하니까 많이 찍어낼게 해가지고 그때 미친 듯이 찍어내가지고 70년대 미국 주식이 그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75% 빠졌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금이 35불에서 800불이니까 한 그쵸 25배 정도 올랐고 그리고 은은 그거보다 좀 더 많이 오른 거죠. 네. 그리고 70년대 말에 이제 헌트 형제라는 분들이 나왔어요. 네. 이제 그 진짜 이름이 헌트인데 네. 두 명이 나와가지고 전 세계 은을 전부 다 사재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 폭등했어요 가격이 50불까지. 그분들도 부자가 되셨겠네요? 아니요, 그 안타깝게도 비극적인 끝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정부가 야 니들 장난해? 야 니들 뭐 하는 거야? 해가지고 선물 시장에서 규제를 뒀어요. 뭐 쟤들한테 레버리지 더 이상 주지 마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우리 레버리지 없네 해가지고 마지컷 맞아가지고 이용 파산했어요. 네, 그들은 그래서 몇 조를 날렸다고 합니다. 근데 근데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 그 70년대까지만 해도 금, 은을 살 수 있는 국가들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맥시멈 이제 그 원래 1975년까지만 해도 미국의 사람들은 금을 보유할 수가 없었어요. 뭐 법적으로 불가능했거든요, 그게. 그래서 금을 살 수 있는 나라가 캐나다, 서유럽 이 정도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 85명이 다 살 수 있어요. 그렇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2억에서 4억 명만 살 수 있었대요. 네. 그래서 여기 잠재력이 꽤 있다. 잠재력이 있는 은 얘기 안 하면 오늘 알맹이가 빠질 뻔했네요. 잠깐. 아니 그렇습니다. 네. 근데 금도 좋아요. 네. 어. 근데 금은 이제 화폐 가능성이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거고 나중에 이제 경화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되게 좋은 거고 네. 은은 산업 수요가 계속 끊임없이 늘고 있는데 공급은 전혀 못 따라가지고 있다. 네. 지금 가장 기대하고 있는 자산은 어떤 거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10년을 보면은 그게 지금 은이 될까 비트코인이 될까 그거 고민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필연적으로 한두 번 작살 날 거거든요. 그 이제 10년 동안 제일 좋은 거 뭐냐 하면 보면은 이제 금, 은, 비트코인인데 근데 은이 금보다는 확실히 많이 오를 거고 근데 은이 비트코인 능가할까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네. 정리하면 주식도 좋고 은 메리트 있고 금도 메리트 있고 그리고 뭐 부동산도 뭐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부동산 근데 이거 다 올랐네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돈이 꽤 많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건데 나머지 세 개는 뭐 돈이 별로 없어 살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이제 달러와 채권은 향후 10년 동안에는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겠죠 아마. 네. 그래서 그쪽은 좀 살짝 피해야죠. 원화, 채권과 원화 자체도 10년 후에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요거 포인트를 꼭 이거 기억해 주세요라는 이야기 해주실 수 있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본 아주 큰 그림에서 보면요, 화폐, 우리 신용화폐는요 얼마든지 찍어낼 수가 있고요, 실물 자산은 그게 불가능해요. 근데 이게 정부가 화폐를 좀 적당히 찍어낼 때가 있고 많이 찍어낼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찍어낼 때예요. 이럴 때는 그 화폐 플러스 금융자산이 사람들이 많이 피하고 야 이거 못 찍어낸다 하는 실물 자산으로 넘어가거든요. 네. 그게 지금 흐름인 것 같아요. 길게 봐서. 근데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이제 국가는 당연히 우리한테 이런 말을 안 해주죠. 이제 이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냥 이제 습관적으로 그냥 오로지 예금 또는 주식 정도만 한다 하시는 분들은 좀 위험해요. 조금 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기대감을 품고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인 게 네. 옛날에는 우리가 실물자산 살려고 해도 되게 어려웠거든요. 부동산은 늘 비쌌고 금은 사기 진짜 어려웠고 네. 뭐 비트코인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돈이 별로 없어도 실물자산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 그렇네요. 그러면 기대감을 가지면서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 하나하나씩 원하는 자산 외치면서 화이팅하면서 맞추는 거 어때요? 비트코인. 금은 하나 둘 셋 화이팅!